안녕하세요. 혹시 다리를 건너거나 비행기를 탈 때 저 거대한 구조물이 어떻게 그 엄청난 무게를 버티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세요? 그 비밀이 바로 응력과 변형률이라는 개념에 숨어 있죠. 오늘 이 시간에는요, 아주 간단한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이 보이지 않는 힘의 세계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. 이게 어쩌면 공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일 겁니다. 다리, 건굴, 비행기 날개? 이런 모든 구조물들의 안전은요, 결국 재료 내부에 숨어있는 이 힘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거든요. 자,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간단한 금속 막대입니다. 양쪽 끝에서 똑같은 힘으로 쭉 잡아당기고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. 이렇게 힘이 하나의 축, 그러니까 일직선상으로만 작용하는 걸 공학에서는 단축하중 상태라고 부릅니다. 근데 이 막대가 왜 안 끊어지고 버틸까요? 그 이유를 알려면 밖에서 잡아당기는 힘에 맞서 싸우고 있는 이 내부에 보이지 않는 저항력을 들여다봐야 해요. 겉으로 보기엔 그냥 살짝 늘어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. 그럼 이 내부의 힘들을 눈으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공학자들이 진짜 똑똑한 방법을 쓰는데 바로 가상의 절단면이란 거예요. 말 그대로 막대를 상상 속에서 싹둑 잘라보는 거죠. 그러면 이렇게 단면에 골고루 퍼져 있는 내부 저항력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. 그리고 이 힘들을 전부 합치면 밖에서 당기는 힘과 정확히 똑같아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고요. 자, 여기서 중요한 건 내부 힘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에요. 그래서 우리는 이 분포된 힘의 세기를 나타낼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응력입니다. 단순히 힘의 총량이 얼마냐가 아니라 단위 면적당 얼마나 세게 저항하고 있느냐를 따지는 개념이죠. 정의를 딱 내려보자면 응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내부 힘입니다. 이 간단한 개념 하나로 우리는 재료가 내부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계산하고 또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수직 응력을 계산하는 공식은 정말 간단합니다. 그리스 문자 시그마로 쓰는데요. 힘 F를 그 힘이 작용하는 단면적 A로 나눠주면 끝이에요. 단위는 보통 파스칼을 쓰고요. 겉보기엔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모든 구조 설계는 바로 이 공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. 응력에는 크게 두 가지 맛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. 물체를 잡아당겨서 늘리는 힘은 인장 응력이라고 하고 보통 플러스 부호로 표현합니다. 반대로 꾹 눌러서 압축시키는 힘은 압축 응력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부호로 나타내죠. 이렇게 부호 하나로 방향을 구분하는 건 아주 편리한 약속이에요. 이게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까요? 여기 직경 20mm짜리 평범한 강철 막대가 있다고 해봅시다. 이 재료가 버틸 수 있는 최대 응력, 다시 말해 강도가 250메가파스칼이에요. 이걸 계산해보면 79kN, 그러니까 대략 8톤 정도의 힘을 넘어가면 이 막대는 뚝 하고 부러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바로 이 응력 계산이 이런 파괴를 미리 예측하고 막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. 자, 지금까지는 재료 내부의 힘, 즉 응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그럼 이제부터는 그 힘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, 바로 물리적인 변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힘을 주면 모양이 변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. 이 변형된 정도를 재는 값이 바로 변형률입니다. 이것도 아주 간단해요. 원래 길이에 비해서 얼마나 길이가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거든요. 그래서 단위가 따로 없고 보통 퍼센트로 많이 표현하죠. 0.1% 늘어났네 하는 식으로요. 자,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. 응력과 변형률은요,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. 절대 따로 노는 개념이 아닙니다. 이 둘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쫙 그려보면 그 재료가 가진 모든 기계적 특성이 다 드러나요. 이건 그야말로 재료의 DNA나 지문 같은 정보인 셈이죠. 그럼 이 재료의 DNA는 어떻게 알아낼까요? 바로 인장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알아냅니다. 표준 규격으로 만든 재료 조각을 기계에 단단히 물리고요. 부러질 때까지 아주 천천히 잡아당기는 거예요. 그 과정에서 가해지는 힘과 늘어나는 길이를 아주 정밀하게 계속 기록하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얻은 그래프를 보면 크게 두 영역으로 나뉩니다. 처음에는 고무줄처럼 힘을 주면 늘어났다가 힘을 빼면 원래 모양으로 착 돌아오는 탄성 영역이 나타나요. 하지만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마치 클립을 한번 쭉 펴버린 것처럼 힘을 빼도 구부러진 채로 영구적으로 남아버리는 소성 영역에 들어서게 됩니다. 바로 이 탄성 영역에서 응력과 변형률이 정비례 관계를 보이는 걸 후계 법칙이라고 합니다.
그리고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그 재료가 얼마나 뻣뻣한지를 보여주는 척도인데요. 이 기울기 값을 역률 또는 탄성계수라고 불러요. 역률이 높을수록 똑같은 힘을 줘도 덜 변형되는 아주 뻣뻣한 재료라는 뜻이죠. 그런데 세상의 모든 힘이 이렇게 잡아당기거나 누르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. 가위로 종이를 자르거나 볼트가 무언가를 꽉 고정할 때처럼 서로 엇갈리면서 미끄러지게 만드는 힘도 있습니다. 이제 이 전다 능력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힘을 한번 알아볼게요. 이 둘의 차이가 여기서 명확하게 보이죠. 수직 응력은 표면에 수직으로 작용해서 길이를 변화시켰어요. 반면에 전다 능력은 표면과 평행하게 비껴가듯이 작용합니다. 마치 카드덱을 옆으로 쓱 밀면 층층이 밀려나는 것처럼 모양의 각도를 비틀어버리는 거죠. 볼트나 리벳 같은 부품들이 버텨야 하는 힘이 바로 이 전다 능력입니다. 이렇게 전단 응력 때문에 각도가 찌그러지는 정도를 전단 변형률이라고 불러요. 재밌는 건 여기서도 탄성 영역 안에서는 응력과 변형률이 비례 관계를 따른다는 거예요. 다만 이때 비례 상수는 뻣뻣함을 나타내던 역률이 아니라 비틀림에 저항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전단 계수라는 다른 값을 사용합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응력을 합쳐서 전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. 뭐냐면 재료 내부의 한 지점이 받는 능력은요, 우리가 어떤 각도로 잘라서 보느냐에 따라서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의 조합이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. 이 복잡한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공학자들은 응력 요소라는 개념을 써요. 재료 속에 있는 아주 작은,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육면체 하나를 딱 떼어내서 상상하는 겁니다. 이 작은 큐브의 각각의 면에는 수직으로 누르는 힘과 옆으로 미끄러지게 하는 힘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거죠. 이 그림이 바로 그 현상을 제대로 보여줍니다. 처음에 봤던 그냥 잡아당기기만 하던 그 막대 기억나시죠? 그 막대를 힘의 방향과 수직으로 딱 잘라보면 수직 응력만 보여요. 그런데 이걸 비스듬한 각도로 잘라서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없었던 전단 응력이 나타납니다. 외부에서 가한 힘 자체는 똑같은데 어떤 단면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힘의 성분이 다르게 분석되는 거예요. 지금까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2차원 평면만 생각해 왔지만 당연히 실제 세상은 3차원 공간이죠. 따라서 한 지점이 겪는 모든 힘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X, Y, Z 모든 축 방향의 힘을 고려한 3차원 응력 요소를 봐야만 합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응력과 변형률은 그냥 어려운 공식이 아닙니다. 이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들이 어떻게 힘을 견디고 부서지지 않고 제 형태를 유지하는지를 설명하는 물리 세계의 기본 언어와도 같아요. 이제 여러분은 이 언어의 기초를 배우셨습니다. 이 지식으로 무엇을 설계하고 만들어 볼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